배우 이정은 씨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할까 합니다. 우리가 기생충이라는 영화를 통해서 이 배우를 각인되게 이제 기억하고 있는데, 이 배우를 이제 공부하다 보니까 오랜 시간 참 꿋꿋하게 버텼구나.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명랑하더라고요. 이정은 배우가 요즘 이제 해가지고 여기저기 이제 예능도에 이제 많이 이제 영상으로 많이 남아 있더라고요. 그 영상을 보면서 제가 그 영상의 공통적으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굉장히 명랑하구나. 한마디 하고 나서 막 깔깔거리고 한마디 하고 나서 깔깔거리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들어보면 녹록치 않은 인생을 살았는데 명랑하구나라는 인상을 받아서 이 배우를 한번 공부를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공부를 해서 제가 여러분들하고 공유를 하게 됐어요. 기회는 버팀에서 온다라는 소제목으로 이정원 배우를 제가 소개하고 싶은데 저하고 띠동갑이더라고요. 1970년생이고 지금 이제 55세인데 그러니까 저하고 한 12년 차이 나는 거죠. 근데 한양대 연극영화과를 나왔어요. 근데 이제 대학 입시를 2개월인가 앞두고 연극을 해야 되겠다. 자기 나름대로 결정할 때 2개월 전에 부모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주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제 영화나 연극에 전공한다는 사람들은 우리가 이제 그 고정관념이 미남 미녀가 기준이잖아요. 고정관념이 미남 미녀 기준에는 참 못 미치는 외관이죠. 근데 2개월 전에 이제 자기가 결심을 해서 한양대 영문학과에 입학을 했는데, 근데 엄마는 이제 걱정스럽죠. 왜냐면 배우의 길이 험난하잖아요. 성공할 확률도 희박하고 통계에 의하면 0.2%가 성공한다고 합니다. 딸이 고집을 해서 이제 연극영화과에 입학을 했으니까 더 말릴 수는 없고 딸이 앞으로 험난한 인생, 영화 배우를 하겠다는 험난한 인생에서 겪게 될 그런 시련을 조금이라도 줄여주려고 연출을 전공하라고 권했대요. 배우를 전공하지 말고 연출을 전공을 해라. 그것마저 부모의 권유를 뿌리치지는 못해서 이제 전공을 연출을 했다 그래요. 전공이 무엇이든 간에 이제 연극영화과에 들어가면 이 연극 무대 필기 시간이 있는 모양이에요. 근데 그 시간이 가장 즐거웠대요. 어느 정도로 즐거웠냐면 무대에 올라가면 자기는 이제 내려오질 않았다 그래요. 그래서 교수한테 숙지람을 많이 들었대요. 무대가 너무 좋으니까 가능하면 무대 오래 있으려고 대사도 없는 대사를 막 만들어서 자기가 만들어서 하고 무대 오래 있으려고 교수가 너 무대에서 만담하냐? 굉장히 혹평을 했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연출 전공이면서도 실기 연습하는 그 시간이 즐거웠었다. 그러니까 아마 천성이 이 배우 기질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런 걸 보면. 그래서 이제 졸업하고 대학로 연극계에 이제 취직을 했는데 연출 담당이니까 처음부터 연출을 시키지 않았겠죠. 근데 연출 담당이니까 뭐 배우를 시키지 않았겠죠. 그래서 소품 담당으로 직업을 가졌다고 합니다. 대학로에서. 그러다가 이제 기회가 왔는데 조연출을 몇 번 자기한테 부탁을 하는 사람이 있어. 그 이제 선배인데 조연출을 몇 번 도와달라 그래서 그럼 내가 조연출을 한 서너 번 도와줄 테니까 단역이라도 무대에 설 수 있게 배우 역할을 하나 달라고 시작을 했대. 그게 이제 배우의 시작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늦게 이제 좀 시작한 거죠. 대학 졸업하고 소품 담당으로 몇 년 했을 테니까 20대 후반쯤에서부터 이제 시작을 한 것 같아요. 연극 배우를 하는데 수입이 1년에 20만 원이었었대요. 월 20만 원도 아니고 1년에 20만 원. 그래서 생계를 위해서 알바를 했다 그러는데 본인이 해보지 않은 알바 없대요. 웬만한 건 다 해봤다 그래요. 자기가 이렇게 여러 가지 알바를 하면서 그 실생활이잖아요, 사실. 생계를 위해서 자기가 직업을 이 직업 저업 직업 알바를 했으니까 생계를 하면서 여러 가지 직업을 경험한 것이 지금 연기에 가장 값진 밑바탕이 됐다라고 지금 이제 토로를 하고 있는데, 물론 그게 지금 결과적으로 그렇지만 이 연수입 20만 원을 보충하기 위해서 연극을 안 할 때는 녹즙을 팔기도 하고 간장을 팔기도 하고 채소를 팔기도 하고 치는 대로 알바를 한 인생이 얼마나 비참했겠어요.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봐요. 대학도 나왔는데. 근데 이제 가장 인상 깊은 알바가 채소래요. 경동시장에서 이제 채소를 하는데 잘 팔았대요. 뭐 연극하듯이 팔았겠죠. 뭐. 그다음에 자기가 가장 잘한 게 뭐냐면 다 팔고 남은 게 있잖아요. 내일 되면 못 파는 거죠. 왜냐면 다 상하기 때문에. 그 떨이라 그러죠. 떨이. 마지막 떨이로 파는 거예요. 그걸 굉장히 잘했대요. 그래서 그 채소 장사 주인이 아예 그냥 직원으로 채용을 하고 싶다. 넌 굉장히 장사 기질이 있다. 거기에 발묶일까 봐 2, 3개월하고 도망치듯이 나갔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자칫 잘못하면 자기가 경동시장에 채소 가게 주인이 될 수 있었다. 뭐 이렇게 이제 토로를 하더라고요. 척박한 인생인 거죠. 1년에 자기가 원하는 배우 수입으로는 20만 원을 받고
끊임없이 다른 직업을 알바를 해야 되는 인생이니까 얼마나 험난했겠어. 1년도 아니고 28년이더라고요. 28년. 연극 배우 시절에 전대녀라는 별명이 있었는데 이 전대는 좀 오래된 단어로 모르시는 분도 계시는데 이 돈주머니예요. 허리에 차는 전대를 이제 돈전자 써갖고 전대라고 그러거든요. 이 전대녀라는 별명이 있었는데 왜냐하면 늘 전대를 차고 다니 연극할 때도 전대를 차고 일반 생활할 때도 전대를 차고 근데 이 전대 속에는 뭐가 있었냐면 자기가 이제 생활고가 좀 안 좋으니까 지인들한테 이제 돈을 많이 꽂대요. 특히 이제 신하균 씨, 우연 씨한테 이제 많이 꽂다 그러는데 근데 이 사람들한테 꾼 돈을 금방 갚을 줄 알았는데 알바를 열심히 하면 근데 그게 안 갚아진다는 거예요. 아마 1,000만 원 단위인 것 같아요. 이 두 사람한테 각자 꾼 게. 물론 이 사람 두 사람 외에도 여러 사람한테 많이 꽂다는데 그래서 갚지는 못하겠고 지금 형편상 이 사람들한테 언젠가는 갚아야 되겠다. 감사하게 나를 꽂았는데 은혜를 잊지 않게 해서 언젠가는 갚아야 되겠다 해서 이 사람들한테 얼마를 꽂는지 이름하고 해서 그 잊지 않기 위해서 전대에다 집어넣고 이걸 차고 다녔대. 이걸 차는 이유는 또 뭐냐면 내가 돈을 갚아 이 사람들한테 감사하게 돈을 빌려준 이 사람들한테 돈을 갚아야 되기 때문에 나는 열심히 성공을 해야 된다. 이게 이제 또 하나의 목표가 된 거죠. 그래서 이 전대를 늘 차고 다녔대. 그래서 별명이 전대녀라는 별명이 있었다 그래요. 아마 그 연극 배우로 출세하겠다라는 것도 있겠지만 배우로서 출세하겠다라는 목표도 있었겠지만 나한테 감사하게 따뜻한 그런 돈을 빌려준 은혜를 결코 잊지 않고 갚겠다, 되갚겠다, 보훈을 하겠다라는 그 목표의식이 또 하나 생긴 거죠. 그게 아마 끊임없이 생활을 할 수 있었던 동기부여가 됐었다라고 또 토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기회가 왔어요. 영화계에 진출할 기회가 왔어요. 그런 이제 누가 줬냐면 김용균이라는 감독인데 와니아 주나라는 영화가 있더라고요. 근데 김용균 감독은 이제 이정은 배우하고 동창이에요. 동기동창. 그러니까 이 동기동창이 이정은이 오랜 동안 무명 생활을 하니까 좀 안타까웠겠죠. 기회를 준 거예요. 자기가 만든 영화에 출연을 시킨 거죠, 이제 조연으로. 근데 완전히 폭망한 거예요. 이 영화가 폭망했는지 모르겠지만, 이정은이 출연한 요 장면은 그 지탄을 많이 받았대. 도대체 누구냐, 저 배우. 왜 저런 배우를 썼느냐. 그래서 이 카메라 울렁증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카메라 울렁증 때문에 제대로 연기도 없고 사실 김용균 감독이 오랜 동안 고생하는 동기를 조금만 빛을 보게 하려고 이제 억지로 끼워 맞췄는데 그게 더 안 좋은 결과를 가져온 나는 영화가 아닌 계배하고 다시 이제 연극계로 돌아갔다 그래요. 영화하고는 나는 안 맞는다. 울렁증이 있어서 그래서 다시 연극계로 돌아왔는데 자기 후배 이제 김희원도 이제 영화배우죠. 얼굴 보면 김희원이 제작자로 참여한 연극 빨래라는 데 이제 자기가 배우로 출연을 했는데 후배 김희원 제작자가 지나가는 말로 한마디를 했대요. 누나 45세 넘으면 이제 영상도전기는 없어져. 연극만 하지 말고 45세 넘기 전에 영상도전 한번 해봐. 이렇게 지나가는 말로 했대요. 그래서 이 카메라 울렁증 때문에 영화가 아닌 게 했는데 이 후배 말을 듣고 또 이제 목표를 갖고 울렁증을 극복하기 위해서 독립영화에 이제 여러 번 출연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카메라 울렁증이 극복이 될 때쯤 이제 영화계에 또 단역을 한번 맡아요. 그게 이제 마더라는 영화라 그래요. 마더라는 영화는 제가 한 두 번 정도 본 것 같은데 어느 장면에 나왔는지 아직 기억은 없더라고요. 아마 그 이정훈이라는 배우가 그렇게 알려지지 않았을 때 제가 봤기 때문에 이제 스쳐가는 인물을 보는 것 같은데. 근데 이 9년 만에 처음 김영군 감독 동기가 자기를 끼워 넣어준 그 단역에서 이게 아닌 게 했는데 9년 만에 이제 영상에 재도전을 한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작품에 이제 조연으로 출연하면서 우리가 각인되게 본 이정훈 배우를 각인되게 본 기생충, 기생충 뭐 아카데미 품사, 아카데미 감독상, 황금종려상 받은 대표적인 대한민국 영화잖아요. 그리고 이정은 이 배우는 한국 청룡영화상에서 여우조연상을 받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무명 생활을 벗어난 거죠. 근데 이 기생충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이정은 배우가 영어로 이제 그 인터뷰를 하는 제목이 있어요. 굉장히 유창하게 인터뷰 제목 했거든요. 근데 더 깜짝 놀란 것은 50세부터 영어에 도전을 했대요. 그 기생충이 아카데미상 받을 때가 아마 이정은 배우의 한 52살, 52살, 한두 살 때일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영어에 도전한 지 1, 2년 만에 영어를 유창하게 잘할 수 있을까?
저도 의문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영상을 보다 보니까 물론 본인도 열심히 했지만 영화 대본 외우듯이 외웠다 그러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유창해. 28년 무명 생활을 그렇게 끝낸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이정은 배우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배우의 길은 빡한 분야다. 왜냐하면 시급으로 따져서는 가장 저급한 직업이라.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직장을 다닌다? 한 시간에 얼마 딱딱 떨어지잖아요. 근데 배우라는 직업은 한 시간에 얼마 딱딱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배역을 준비하기 위해서 심지어는 뭐 해외에 가서 경험하는 사람도 있고 이정은 배우처럼 사투리를 하기 위해서 뭐 제주도에 가서 몇 개월을 사는 경우도 있고 그거를 자기가 받는 보수를 시간으로 따지면 가장 저급한 시급이라는 거. 그걸 인정하라는 얘기. 나는 저급한 시급에 도전을 했다. 그래서 돈을 벌기 위해서 한 게 아니고 내가 좋아서 하는 거다. 그 초심을 내가 좋아서 연극영화과를 선택을 했고 내가 좋아서 무대에서 그렇게 오래 서 있는 걸 좋아했는데 지금 뭐 내 금전적인 형편이 안 좋다 그래서 수입이 없다 그래서 그걸 탓하는데 그걸 왜 탓하느냐. 그러니까 시간 싸움다. 시간이 가면 자연스럽게 나도 언젠가는 기회가 온다. 그 다음에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걸 깨달아야 된다. 누군가는 보고 있다는 것. 나의 이 노력, 나의 이 집념, 나의 끊임없는 도전, 이것을 내가 흔들리지만 않는다면 누군가는 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 누군가가 봉준호 감독 눈에 들어온 거죠. 누군가는 본 거죠. 이 사람의 노력을. 뭐 쉽지 않은 시간이었죠. 사실 28년이라는 생활이. 얼마나 치열했겠어요. 뭐 녹즙도 팔고, 뭐 채소 장사도 하고, 여러 가지 그 알바를 하면서. 근데 잊지 않은 건 뭐냐면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내가 좋아서 택한 나의 선택인데 지금 당장 내가 돈이 없다고 해서 내가 좀 불편하다고 해서 내가 좋아해서 선택한 거를 내 스스로 흔들리면 되겠느냐 이런 자세로까지 살았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남기는 말이 기회는 팀에서 온다라고 이제 후배들한테도 그렇게 말을 해주고 싶더라고요. 얘기를 하는데 비단 배우의 길만이 아니고 비즈니스를 하는 우리들 입장에도 아마 적용이 되는 그런 항목일 것 같고 인생을 사는 누구에게라도 다 해당되는 항목일 것 같아요. 시간 싸움이고 노력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나의 이 집중된 노력이 내가 흔들리지만 않는다면 누군가는 언젠가 나를 알아보고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 생긴다라는 거 이게 아마 이정은 배우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아닌가 싶습니다.